하늘은 푸른 칠판, 제일 큰 칠판. 바람은 지우개, 제일 큰 지우개. 구름은 하얀 분필, 제일 큰 분필. 하늘은 푸른 칠판. 동시 같은데요? 네, 오늘 초대 손님으로 나오시는 김기진 시인님의 그림 그리기란 시인데요. 이 시를 소개해 본 거는 제 유년 시절이 생각나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김기진 시인 기대해 볼게요. 네, 오늘 전필주가 만나는 사람들 어디를 다녀오셨는데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네, 지난 수요일 예. 색시랑 낭송 수업이 있어서 다녔습니다. 예. 함께 가보실까요? 네. 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 참 좋아. 이 시 한번 외워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 말을 봤으면 뭘 해? 필사를 해서 상기시켜야 되는 거 머릿속에. 머릿속으로 시가 지나간다. 한국공연문화예술원 색시랑의 수업 시간입니다. 이 단체의 원장은 서수옥 원장인데요. 이분은 국내 최고의 지존을 자랑하는 시낭송가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방송사의 전문 성우와 또 다른 시낭송가의 세계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당신도 이 세상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몹시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50년 동안은 아주 슬로우 비디오로 가거든요. 오늘은 색시랑의 특강이 있는 날이어서 평상시보다도 회원들이 참여도가 높습니다. 치과병원의 원장이기도 한 강사는 21세기 마법의 삶, 기적의 치유 특강으로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진 분입니다. 현재 이곳의 회원수가 외부 회원까지 합하면 90명이나 된다고 하니 참 대단한 구성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크라이스 메타로 그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둥들어 느끼면서 이곳은 경희대 시낭송 전문가 과정 수료생들과 세미 시낭송 아카데미 수료생들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참여하여 자작 시낭송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의 울음소리 김제국. 그대가 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등뒤로 느끼면서 세미 아카데미는 2012년에 세미 시낭송회로 시작했고요. 2016년 경희대 사회교육원 시낭송 강좌로 시작해서 두 단체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19일 한국공연문화예술원 색시랑으로 창단 공연을 한 경력을 가진 단체인데요. 참 대단한 모습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세상을 조금 이렇게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알고 싶은 건 많은데 어디 가서 물어봐도 대답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궁금한 거, 그 다음에 앞날에 대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서 많은 책을 읽어서 그걸 압축하는 그런 공부를 오랜 세월 해왔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은 21세기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찾아냈죠. 그래서 조금은 청소년들을 이런 강의를 해주면 아주 귀 기울이고 경청하면서 삶이 바뀌었다고들 많이들 이야기해요.
너무 보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희대 이 과정을 네. 수업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수업을 쭉 받아보시니까 오늘도 뭐 특강이 있었는데요. 네네. 네, 받아보시니까 어땠습니까? 개인적으로. 누구나가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마다 아픈 마음이 있고 기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 사람이 아픈 마음을 치유한다라는 거는 대단한 기적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 신앙송의 치유라는 거를 꼭 좀 널리 알려줘서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를 알게 된 지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올해는 그 신앙송 치유에 대한 색다른 수업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또 저 역시도 이 많은 알림을 배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인성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지금까지 저의 단점 그런 거를 다시 생각해서 그것을 단점을 고쳐서 새로운 인생이 밝아지겠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벅찼습니다. 오늘 수업이 굉장히 뜻있고 정말로 그 나머지 인생에서 저 아니고 제 주위까지 더 같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신앙송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네,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으로 바뀌었고요. 네. 그다음에 신앙송 전문가 과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신앙송 예술 테라피 과정이라고 올해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네. 가정이 많이 바뀌었군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행복한 시읽기로 해서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전문 과정도 필요하고 지도자 과정도 필요해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시가 어차피 우리가 시를 읽는 거 네. 자기 치유도 되고 또 상대방을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통합적인 거, 예술과 시 낭송을 합쳐서 한번 뭐 어떤 재밌는 수업이 없을까 생각해서 이번에는 신앙송 예술 테라피라고 해서 연극놀이와 시치유, 그다음에 뭐 심리치료, 그다음에 상황극, 심리극 뭐 그런 놀이로 지금 이 강좌를 개설을 했어요. 우리가 어차피 이제 시 낭송을 배워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전문가로서 하기 위한 과정이요. 그러니까 수료만 공부만 하고서 뭐 할 게 없잖아요. 사실 나가면.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을 위해서 무대도 만들어주고 또 신앙송 콘서트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무대 공연과 또 봉사와 어떤 자기 발전 프로로서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경희대 팀들이 모여서 수강생들이 모여서 한국공연문화예술원을 창단을 했어요. 네. 색시랑이라고 네. 방식을 해서 색깔이 다른 시를 낭송하는 모임. 제목이 너무 그래서 색시랑 특이하네요, 이쁘죠. 제목이. 네. 그래서 그런 그 단체를 만들어서 네. 지금 정기적으로 계속 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공연 계획이나 그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한국공연문화예술원은 경희대 이제 사회교육원 신앙송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들의 모임이었는데요. 지금 거의 뭐 회원이 1년 사이 100명 정도 됐고요. 작년 2017년 5월 19일 날 창단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5월 19일이면 1주년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세미 아카데미로 2010년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 수강생들과 또 경희대 수강생들이 모여서 이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단 공연 1주년 기념식을 할 거고 금요일마다 금요 신앙송회를 개최를 해서 정기적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시를 읽고 시를 낭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신앙송 회가 또 개최가 될 거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수강생들과 함께 신앙송 콘서트를 또 개최를 해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누구나 오셔서 함께 시를 즐기고 시를 낭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예술단도 만들어서 뭐 각계각층 소외계층에 시낭송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앞으로 시낭송 치유는 물론이고 소외계층과 시를 좋아하는 분들께 이 단체가 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신앙송 예술 테라피 과정과 함께하는 한국공연문화예술원 색시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신앙송을 배우시는 분이 저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네, 특강 수업과 신앙송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 김기진 시인을 모시기 전에 시인의 짧은 소개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올해 72의 나이 김기진 시인은 서울 터박이다. 서울에서 전농초등학교를 나와서 덕수중학교와 한양공고기계과를 졸업했다. 김 시인은 늦깎이 대학생이다. 현재 선실대학교 방송문예 창작과 학생이다. 나이 72의 대학생인 것이다. 원래 김 시인은 플랜트 설계사가 직업이었다. 공장을 설계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글 쓰는 일하고는 거리가 먼 일이었지만 그 감성은 숨길 수가 없는 그만의 끼였던 것이다. 이미 초등학교 5학년 시절부터 쓴 동시가 문단 데뷔가 아니었을까. 어린 김기진 시인은 문학의 기본을 타고난 글쟁이가 될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시인이 되기에는 충분한 여건이 좋았다. 아버지가 한문 선생님이었던 탓에 그런 영향이 컸지만 조실부모였다. 어머니는 4살 때 돌아가셔서 얼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아버지는 12살 때 돌아가셨으니 계모 밑에서의 유년 시절은 아픔 그 자체였다. 긴 세월을 시로 읽어오면서 김기진 씨는 아직도 어린 바다를 꿈꾸는 소년이다. 그의 어린 시절은 그의 시 세상을 유년의 색채로 채색하는 회한의 고리가 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영상을 잘 봤는데요. 네, 선생님의 간단한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뭐 문인이니까 제 소개라면 문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저는 내가 일생에서 좀 잘했다 하는 일이 예. 담배 끊는 일과 시인이 된 일이고 네. 시를 쓰다 보니까 결국 나의 성찰이고 나의 일기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시인님의 일기장 같은 그 시집을 조금 이따 엿보기로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가지에서 떨어지는 작은 잎새 하나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우리들의 사이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좋은 날의 시인의 눈빛에요 시인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두루루루 기존의 맹투는 낮은 이 바람 소리 시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람 얘기를
좋은 날의 시인의 눈빛대요 시인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두루루루 기존의 맴도는 낮은 이 바람소리 쉬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의 길을 그 옛날의 사랑의 길을 예, 선생님께서는 시를 언제부터 접하게 되셨고요? 그 등단 시기는 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국민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시는 이렇게 7호조로 쓰는 거야. 그러면서 1급자 5자 쓰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날 방과 후에 이제 집을 가는데 언덕배기를 보니까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흰 구름이 아주 뭉게뭉게 피었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쓴 시가 그림 그리기라는 시를 썼어요. 아, 그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멘트로 나갔었는데 그것이었어요. 예, 그래. 그래서 그 시가 그 중학교 신문에 나고 네. 또 제가 등단할 때 등단시로 채택됐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동시 같아요. 동시죠. 네, 어릴 때 동시예요. 썼으니까. 동시. 네. 그럼 선생님은 제일 먼저 썼었던 시를 기억하시나요? 네네. 예, 어떤 시인가요? 그게? 네, 그림 그리기. 네, 아까 네. 그럼 제가 했던 그게 제일 네, 먼저 네, 하신 거예요. 네, 예, 네. 예. 시를 쓰실 때 소재는 어떻게 정하시는지요? 저는 한때 이런 생각에서 제 시는 생활시다. 네. 저는 그 생활에서 감동받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생활에서 주로 소재를 찾아요. 네. 생활에서 찾으시는구나. 네. 좀 시인님의 시를 보면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시 한강이란 대서사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술자리에서 많이 듣고 얘기되는 시가 있어요. 네. 취해보니 알겠다. 네. 이런 시를 기억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시인님들은 시를 쓰실 때 한 편을 가지고 어렵고 오래 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순간순간 감정에 이끌려서 순간순간 쓰시는데 선생님은 좀 어떤 편이세요? 그래요. 그 시를 쓴다는 게 어떤 감정에 북받쳐 올라와가지고 감정을 쓸 때는 네. 대개 한 일필휘지로 한 번 써가지고 대충 끝나는 시들이 많이 있고요. 네네. 또 어떤 거는 이렇게 우리가 자료 수집도 해야 되고 네. 지명도 찾아봐야 되고 하는 그런 그 우리가 했을 때 누가 봐도 네. 오류를 안 일으킬 수 있는 글을 쓰려면 그는 태고를 많이 하고 자료를 많이 써야 돼요. 한강이 아마 그 중에 내시 중에 네. 그 태고를 많이 하고 네. 자료를 많이 찾은 시일 거예요. 네. 한강이 워낙 또 길잖아요. 그죠?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요. 제가 취해보니 알겠다 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선생님께서는 약주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저는 그 아버지 때부터 술 한 잔도 못 먹었어요. 예. 우리 애들도 못 먹고요. 예. 근데 제가 문단에 나와가지고 원로분들하고 이제 그런 자석이 됐는데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예. 먹었는데 아마 그날은 한 10잔 이상 마셨던 것 네. 같아요. 어우, 갑자기 그리고 그렇게 많이요? 그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한 12시가 다 되고 버스에서 내려서 우리 집까지는 한 200m 정도 되는데 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휘청거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휘청거려 봤어요. 그랬더니 리듬이 잘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취해보니 알겠다. 똑바로 걷기보다는 비틀비틀 걷는 것이 쉽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쓰기 시작해서 집에 가자마자 컴퓨터 앉아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 취한 상태에서 썼고 그걸 이렇게 정리를 꼭 다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감정 그대로를 좀 쓰고 싶어서 썼어요.
그날 약주는 부약이 되셨네요. 그렇게 돼요. 제가 이 시를 가지고요. 저희 제자들하고 7월 달에 이제 공연을 하려고 준비 아유, 중이에요. 감사하죠. 예. 시 그걸 만들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때 초대할 테니까 한번 오시겠어요? 아, 당연히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시 중에요. 일출처럼 노을처럼이라는 시가 있는데 전필주 낭송가의 낭송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출처럼 노을처럼 김기진. 아침 해 빛내며 하늘 오를 때 눈부시도록 찬란히 아름다운 것은 오늘 하루 희망 때문이고 저녁 하늘 노란 황금빛 환희롭게 노을 져 물들이는 것은 오늘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내 세상 빛 처음 만날 때 온 세상 축복 값없이 받았던 것은 눈처럼 맑은 희망 때문이고 이 세상 알뜰히 살고서 눈짓으로 고별할 때 눈물 지으며 손 잡아줄 한 사람 있는 내 생에도 노을 져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에도 노을 져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인생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진을 찍어보면 네. 아침 노을하고 저녁 노을이 예. 구분이 참 하기 힘들어요. 예.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무 욕심도 없고 그래서 누구든지 축복을 받아요. 예. 그래서 내가 가없는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죽을 때도 그렇게 축복받으면서 죽을 수 있는 이 온 인생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쓴 겁니다. 네. 선생님이 자서전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저희도 자화상이죠. 네, 자화상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희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한번 예. 바라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게 네. 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민경자 씨 음성으로 포라는 시 한번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 포구 김기진. 빗발이 억수처럼 계속해 내리면 강가로 가고 싶습니다. 공사장에서 자갈맨 노동자의 물맥이 툭툭 붉어진 알통 같은 저
저 흐르는 강가로 가고 싶습니다. 시퍼런 메스로 찢기운 부은 살갗에 썩은 피고름 같은 시뻘건 물벌을 보고 싶습니다. 툭툭 터진 뚝으로 확확 쓸어가는 착각에서 나 혼자 살 것 같은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까맣게 기어드는 진딧물 같은 이 벌을 확 쓸어간 뒤 새롭게 지어가는 개아미 집을 보는 막연한 바램. 위험수위처럼 아우성이 높아오르면 소금가마 속에 미꾸리의 토사같이 흙탕물 속에 기어드는 씻기운 인간을 보고 싶습니다. 썩은 피고름 같은 시뻘건 물벌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 포고 시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사실대로 표현을 하셨어요. 네, 이 시는요, 그 80년대 구로동이 한참 그 물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때 쓴 시인데요. 우리가 인간의 심리가 그 홍수가 지면 그냥 궁금하고 그 보고 싶은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 시뻘겋게 흘러가는 물을 보면 우리 지상의 모든 피고름을 씻어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쓴 시입니다. 아, 저희도 어릴 때 장마가 지잖아요. 뻘겋게 황토물이 내려가면 이상하게 부모님들은 못 가게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구경하고 그랬었어요, 진짜. 네, 그러셨죠? 예. 예. 네. 그러면 선생님 출판하시는 것 중에요. 시집도 많이 출판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제가 뭐 많이는 못했고 예. 1, 2, 3권을 냈는데 네. 1집은 대개가 그 등단하기 전에 써 모았던 것이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건 내 마음이 많이 거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1집을 낼 때 좀 조금 두려웠어요. 내 마음이 다 들키는 것 같아서 이걸 과연 써야 될까 말까 한 그런 걱정을 했고요. 2집에는 좀 1집보다 그런 것을 좀 덜 쓰려고 했는데도 네. 아무래도 시는 내 마음의 일기장이다 보니까 내 마음을 많이 썼고요. 그 1집에서는 그 한강이라는 시를 내가 좀 심혈을 기려서 썼어요. 그런데 네. 그것도 사람들이 좀 기억을 해주고 있고요. 3집은 사실은 그 우리 애들이 다 미국 가서 살아요. 네. 그래서 그 애들이 낳는데도 보지를 못했고 애들하고 통화를 하려면 걔네들이 아침이 우리나라 저녁이고 네. 내가 저녁이면 걔네들 아침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만나는 게 하여튼 아침 저녁에 만나요. 네. 그리고 내 손자 이름이 아라가 그 한국말 바다거든요. 그래서 어린 바다라고 그 시집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이제 3집은 미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국에는 두 분만 계세요? 네. 뭐 여기도 아들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네. 어차피 뭐 결혼해버리고 하면 부모들은 둘이 살아요. 맞아요. 예. 요즘 다 그래요. 결국은 예. 손녀를 만나보셨는데요. 네. 그 손녀를 만났을 때 그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런 그 참 상상이 신기하더라고요. 화상으로 봤는데 예. 보자마자 뛰어서 안기는데 예. 그 감정은요 어디 고맙고 참 말할 수 없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보통 화장으로 봤으면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이러면서 뛰어서 안기는데 참 그거 좋았습니다. 아니요. 화상으로도 못 봤을 때는 더 낯설지만은 화상으로 자주 뵀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더 정감이 갔을 거예요. 아, 예. 예.
시집 속에 선생님이 그 손주에 대한 그 사랑이 애틋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쪽은 저녁이고 이쪽은 낮이 되고 그런 네. 마음, 네,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할아버지 사랑, 네. 그런 사랑이 전해지는 것 같죠. 그 중에 이제 그 어린 바다 옆에는 몇 번 걸어 할 수 있을까 하는 시가 또 있어요. 네. 그건 이제 딸한테 쓴 거예요. 네. 딸도 거기 이제 내외가 있고 아들 네. 내외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시는 그 시를 읽었더니 며느리도 울고 딸도 울고 했어요. 네. 멀리서 손주가 생각할 때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시를 써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네, 지금 시인님의 작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년 시절에 어려웠던 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뭐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예. 유년 일집은 거의 다가 뭐 좀 어려울 때 쓴 시들이 그 중에서 뭐 나무꾼 아이라든가 뭐 썰매라든가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회자되기보다는 네. 저는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부럽고 네. 어머니한테 효도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요. 네. 그래서 제 아는 시인 중에 그 송암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네. 그 송암 선생의 어머니가 그때 93세셔요. 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외로우실까봐 네. 강아지를 하나 사드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기를 좀 먹으셔서 네. 그 뭐 보청기를 사드리면 귀찮다고 빼버리신대요. 그리고 식구들이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쉬고 드시면 못 알아들으신 거래요. 네. 그래서 기다 대고 엄마 어쩌고 막 소리 지르면 강아지가 막 으르렁 달라든대. 그러면서 그 시인이 하는 말이 저런 어머니 가시고 나면 그 큰 소리 친 불효를 어찌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에 내가 너무 감동해서 선생님 잠깐만 계십시오. 그리고 종이를 하나 꺼내서 바로 쓴 시가 송암 선생님 어머니라는 시예요. 송암 선생님 네. 어머니라는 시요. 네. 그러면 지금 송암 선생님 어머니시면 낭송 좀 해주세요. 예. 네. 송암 선생 어머니 김기진. 송암 선생 어머니는 93세시다. 93년 자셔서 기까지 자셨다. 식구들 말에 싱긋 웃으시면 못 알아들으신 게다. 들으시라 큰 소리 치면 마르티지 환희가 으르렁거린다. 저런 어머니 가시고 나면 큰 소리 친 불효를 어찌할까. 근데 이 시를 사실은 제가 쓰고요. 그걸 이제 낭송을 바로 하는데 반쯤 읽다 울어서 내가 시를 못 썼어요. 왜냐면 못 읽었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계신 분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어릴 때 잃어버린 어머니가 생각나신 건 아닌가요? 그래서 민규자 씨도 지금 어머니 이제 살아생전에 지금 예. 계시잖아요. 예, 저희 어머니도 101살입니다. 축하합니다. 101살이에요? 예. 아이고 와. 축하합니다. 귀가 잘 안 들리셔요. 그래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제 잘 안 들리셔서 조그맣게 말을 하면은 안 들리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큰 소리를 하면 얘야 너는 왜 승질을 내니 그러셔요. 사실 승질 낸 게 아니고 안 들리시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면은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셔요.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은 사실 어머니예요. 어머니보다 큰 보물은 없어요. 네. 저는 그 어머니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그럼 선생님 시작 활동을 하시면서요 많은 시인들과 교류를 하셨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시인이 계신지요? 저는 당연히 이제 황금찬 선생님이 기억이 많이 나죠. 왜냐면 작년 4월 8일 돌아가셨는데 선생님하고 저거는 29살 차이예요. 그래서 선생님 모시면서 선생님 저 이제 말씀 좀 놓으시죠.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어린 시인한테도 꼭꼭 존대를 하셨고요. 그 선생님한테는 별점이 그 시보다도 그 시인을 많이 배웠어요. 네. 왜냐하면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나면 그릇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또 이제 95세 때인가 선생님 집에 내가 택시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저기 가면 버스가 있어요. 그러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엄청 참 대단하시고
또 우리 저희 신앙송에 오시면 그 연세 많으실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 흐트리지 않으시고 네. 끝까지 계시다가 가시고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 책상 앞에는 선생님이 육필로 써준 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시가 제목이 시예요. 예. 시 너는 참 아름답다. 왜? 너는 시니까. 저는 거기다 요번에 황구장 선생님한테 뭐라고 썼냐면 선생님은 참 아름답습니다. 선생님은 시인이시니까 하고 네. 내가 글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황금찬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 않나 아, 예,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가죠. 예, 예. 저는 특히 황금찬 시인이 더 기억에 남는 거는요. 저희 어머니랑 연세가 동갑이셔요. 예. 그러시네요. 예. 그런데다가 제가 또 건강이 안 좋으실 때 황금찬 시인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실 때 한번 뵀어요. 예. 그러니까 뵙기는 여러 번 뵀는데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꼿꼿하게 앉아 계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참 그래도 복도 많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예. 그 돌아가시기 한 6개월만 좀 자리를 좀 이렇게 좀 보존하셨고 예. 다 그렇게 보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 참 그래서 복 받으신 분이에요 또. 네. 우리가 시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좀 그분들의 그런 마음을 잘 받들어서 그래요. 저는 네. 선생님 시보다는 시인 네, 그거 참 시인.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선생님도 시인이세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시를 보면요. 그 짧은 시인데 네. 해와 달 네. 한 해 한 번 네. 1월에 만나 네. 밝은 한 해 연다. 네. 이게 참 저기 특히 신가 생각을 했어요. 요런 시를 보면서 선생님께서는 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선생님만의 생각하시는 정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옛날에 어느 잡지에서 인터뷰에서도 내가 시인이 뭐냐 그랬을 때 내가 대답한 건데요. 저도 시인이 되기 전에 시인들은 정말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시인을 존경했었는데 시인 되고 보니까 나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정을 했어요. 시인이란 선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시를 쓸 때 착하게 살라고 쓰잖아요. 그리고 자꾸 성찰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해져요. 예. 그리고 시인들의 사회가 악인과 선인들이 이렇게 골고루 있지만 선적으로 지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저를 시를 정의하기보다는 시인을 정의할 때 선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아까 우리 전필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해와 달이라는 시는요. 네, 네. 그 1월이라는 시가 제목인데 네. 그 우리나라에 내가 존경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의 그 김종상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네. 지금 좀 8순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아동문학을 하시고 100여 권 이상의 시집을 내신 분인데 엄청 많이 시주문이 내셨네. 하셨고 교장수님. 그런데 1월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야 이거 김기진 선생님 이렇게 잘 써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가 기억에 남는 시입니다. 예. 사회에는 어떤 사회나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고 다 그렇죠. 있기 마련이니까 뭐 시인 사계라고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시인 쪽이 선해요. 그렇죠. 예. 그 싸워도 아무래도 덜 깊게 싸우고 또 화해도 할 수가 있고 예. 제가 그 시 중에 돌린등이라는 시를 써가지고 예. 나하고 좀 이렇게 멀어졌던 시인들이 가까이 된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인분들께서는 싸움을 하실 때 은유적 표현을 많이 쓰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아, 그러신가요? 예, 뭐 예. 제가 3집에 보면 뭐 응이라는 시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그 욕도 많이 섞여 있고 하지만 예. 은유적이라서 모릅니다 사람들이. 아, 그러시구나. 아,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은유 표현을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김기진 시인과의 만남을 해봤는데요.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많은 좋은 작품 활동 기대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뭐 제가 좀 부족해서 좋고 이런 시를 쓰려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시를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욕심내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시 그거 잘 쓰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 여러분들 저 혹시 그 신만이 아시죠? 네. 신만이들이 산을 보면 어느 만쯤에 산삼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늘 가면 산삼을 캐지만 평생 동안 동자삼을 캔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시를 쓰면 계속 시를 쓴다는 건 좋은 시를 쓰려고 자꾸 쓰잖아요. 네. 쓰다 보면 어쩌다가 이게 산삼, 동자삼처럼 예. 좋은 시가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걸 써야 되겠죠. 예. 근데 그건 이렇게 일부러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포엠 아카데미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이 푸는 방법은요, 천천히 하시면서 또박또박 발음을 해야 됩니다. 저 콩깍지는 깐 콩깍지이냐, 안 깐 콩깍지이냐. 저 말뚝이 말맬 말뚝이냐, 말 못 맬 말뚝이냐.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꿀 하고,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멍 한다. 저 구름 그림은 새털 구름 그림이냐, 뭉게 구름 그림이냐. 저 법학 박사는 박 법학 박사냐, 곽 법학 박사냐. 이번에는 시를 한번 해볼게요.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내가를 할 때는요, 장음 처리를 하시고 이 내가를 할 때는 단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시는 조금 발랄하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너무 축 처지게 하시면은 시하고 안 맞으니까요.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신앙송을 할 때는요, 시어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낭송을 하시면 훨씬 더 낭송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곧 명품 낭송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시 만나는 세상 3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김기진 시인님을 모시고 시세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시인 한 분 한 분 만나다 보니까요, 어느덧 우리가 시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김기진 시인께서 시란 일기장 같은 것이다. 일기를 쓰면서 시를 쓰셨고 시를 통해서 삶의 치유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시인이 되기 위해서 좀 일기를 써볼까요? 제가 제일 못 쓰는 게 일기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민경자 씨 숙제 내주는 걸로 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 검사를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고민거리 생겼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